안녕하세요. 홍석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소비자정보 알림법에 따라 셀러 계정 재인증에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Re-Verify Seller Account by Informed Consumers Act라고 하죠. 미국의 소비자정보 알림법, Informed Consumers Act에 관련돼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셀러 계정을 재인증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베이나 아마존 셀러 모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법이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마존 셀러 같은 경우엔 이런 메일을 받은 경우가 있겠죠. 최근에 받으셨을 거예요. 네, 또는 뭐 5월 달에 받으셨겠죠. 지금 현재 6월 1일인데 2023년 5월 달에 이런 메일을 받으셨을 거고, 계정을 재인증하라고 해서 열심히 인증하셨는데 실패되거나 아니면 인증했는데 또 다시 인증하라고 하거나, 아마존도 그렇고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고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해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엔 어카운트 인포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Your account is at risk of deactivate에서 계정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셀러 센트럴 메인에도 알람이 하나 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알람에서 링크를 클릭해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 셀러 센트럴에 이제 어카운트 헬스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그 어카운트 헬스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의 이제 경고가 떠 있을 겁니다. 이런 경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계정을 재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인증이 됐는데 다시 요구받는 경우도 있고,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메일을 받으신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도대체 뭔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정보 알림법, 영어로 Informed Consumers Act라고 하는 이 법은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구매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대량 판매자, 영어로는 하이볼륨 셀러에 대해서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확인하고 또 이러한 정보들 중에 일부를 구매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6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죠. 지금 현재 6월 1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계정 인증을 못 받으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베이도 아마존도. 그러나 모든 셀러에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에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셀러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난 24개월의 기간 내에, 즉 2년 동안의 기간 내에 연속 12개월 동안, 그게 뭐 작년서부터 딱 12개월 동안이 아니라 24개월 이내에 연속된 12개월, 1년간에 판매된 상품의 개수가 200개 이상인, 즉 총 판매한 상품이 200개가 넘는, 상품의 종류가 아닙니다. 판매된 개수가 200개가 넘으면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때 중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오로지 아이템 컨디션이 뉴거나 아니면 unused, 이 두 종류에 대한 상품을 판매한 셀러이면서 동시에 그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판매액이 5,000달러 이상인 셀러는 반드시 이 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정 정보를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로부터 수집하고 그것이 맞는지를 또 확인하고 이 정보 중에 일정 부분을 구매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아마존과 이베이를 같이 셀링하고 계신 셀러분들은 아마존 5,000달러, 이베이 5,000달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마켓플레이스에서, 입점되어 있으신 마켓플레이스에서 연간 매출액이 다 합쳤을 때 5,000달러를 넘으면 다 이 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2,000달러, 이베이에서 한 2,000달러, 뭐 월마트도 입점했는데 1,000달러 해서 5,000달러가 넘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정 재인정을 하고 안 했는데 하고 안심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마존에서 2,000달러 정도밖에 매출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증을 해라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요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시행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시행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이 적용 대상 셀러는 모두 셀러 계정을 재인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도 6월 27일 이내에 인증이 완료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법에 따라서 매년 셀러 계정을 재인증하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으로는 매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이 하이 볼륨 셀러, 대량 판매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도 있어요. 요 점 주의하시고요.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연간 판매액이 2만 달러가 넘으면, 연간 판매액이 2만 달러가 넘으면 마켓플레이스는 이 셀러의 정보 중에 두 가지를 구매자에게 공개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개하냐면,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구매자에게 구매에 대한 이메일이 날아가죠. 이 오더에 대한 또는 퍼체이스에 대한 이메일에 셀러의 이름, 판매자의 이름, 회사 하시면 회사명과 그 다음에 주소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언제 공개하냐면, 구매자가 로그인을 해서 오더 디테일스, 퍼체이스 디테일스를 클릭했을 때 그 주문 상세에도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예외로 정보 공개를 예외로 하는 또는 축소해서 공개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주소가 판매자의 실제 거주지 주소일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일 경우엔 국가와 주만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셀러인 경우에는 코리아, 서울 또는 경기 이런 식의 정보까지만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품지 주소를 별도로 등록하신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배대지를 이용하신다든가 또는 아니면 미국의 특정한 주소로 반품지 주소를 가지고 계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주소가 반품지 주소만 공개가 됩니다. 실제의 회사의 주소나 또는 셀러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제가 지금 화면에 링크 페이지에 URL을 넣어놨죠. 영상에도 설명에도 관련 URL을 넣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미 5월 12일자로 관련된 뉴스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이 인폼 컨슈머 액체에 관련된 페이지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베이도 관련돼서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베이는 더 인폼 컨슈머스 액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확인하셔서 셀러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셀러가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번에 깔끔하게 준비해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마존이나 이베이 모두 지금 이제 막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있어서 인증을 다 받았는데 다시 인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증을 넣어놨는데 빨리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셀러의 잘못으로 판매자 여러분들이 잘못 정보를 넣어가지고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 인증을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Government Issue Photo ID를 준비하십시오. 대표자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준비하시는데, 스캔이 안 되시면 사진으로 스마트폰에서 깔끔하게 사진 찍으셔가지고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권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계정 명세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통장 사본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니까 통장 사본, 회사의 통장 사본을 자꾸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베이나 아마존 모두 가상계좌 서비스로 페이오니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오니아의 계정 명세서를 다운로드해서 그걸 제출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실 게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도큐멘트라고 해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인증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베이나 아마존에 등록한 셀러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셀러 정보 중에 비즈니스 어드레스, 그 다음에 레지덴셜 어드레스, 네, 이게 이제 거주지 주소죠. 그 다음에 빌링 어드레스, 뭐 신용카드의 빌링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입력한 주소가 다른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다르면 반드시 회사의 주소로 일치시킵니다. 네, 먼저 그걸 일치시킨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받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상호를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한 비즈니스 네임과 일치하게 작성하셔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단 co.ltd나 inc 같은 그런 주식회사니 뭐 유한회사니 같은 표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가나다 주식회사라고 하면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원상에 영문으로 가나다 co.ltd 이렇게 기록하실 텐데, 아마존이나 이베이에는 가나다 co.ltd라고 안 넣고 가나다라고만 넣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 가나다가 정확한 철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 점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으실 때 주소를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한 어드레스하고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베이나 아마존에 등록한 어드레스하고 토시 하나, 콤마 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 점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구리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구리시 또는 아니면 뭐 경기도 남양주시 또는 경기도 성남시 뭐 이런 걸 넣으면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원상에는 대시 시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서 대시 도라고 표기됩니다.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 대신에 나머지 무슨 길, 뭐 무슨 구, 무슨 길, 무슨 뭐 건물 몇 호 이런 것들은 철자 하나, 순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일치시켜 가지고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돼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도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는 완벽한 가이드를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링크로 이 영상에 넣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러 재인증을 받기 전에, 계정 재인증을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계정을 인증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을 해야 되는데, 마켓플레이스마다 인증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르고 인증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인증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4가지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가 셀러 아이덴티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셀러의 신원을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이 절차를 하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 인포에서 보면 인증 절차가 진행되죠. 또는 어카운트 헬스를 통해서 확인해 관련된 페이지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셀러 정보를 넣으면서 신원을 인증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리걸 엔터티라고 하는 회사명과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고 뭐 관련 정보를 넣게 돼 있죠. 요걸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뱅크 어카운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은행 계좌 정보를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은행 계좌 정보 때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인 페이오니아의 계정 명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또 다른 이제 신원 인증 절차 중에 이메일, 비즈니스 어드레스, 비즈니스 폰 넘버를 인증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까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인증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폰 넘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소를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각각이 어떤 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또는 다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가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주소 인증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몇 달 사이에 한 1년도 안 됐죠. 아마존에서 신규로 셀러를 가입받을 때 주소 인증 절차 중에 우편물을 보내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부 셀러에게만, 신규 셀러에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절차가 지금 계정 재인증에도 진행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우편물을 받으셔서 인증 코드가 우편물에 있는데 그 인증 코드 값을 넣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우편물이 옵니다. 근데 주소를 엉뚱한 걸 써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우편물이 가죠. 요 점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로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세금 식별 정보를 인증받아야 됩니다. 이 세금 식별 정보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셀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놓고 사업자 주소 넣고 이러면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첨부해서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셀러의 신원을 인증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인증하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인증받고 그다음에 세금 식별 정보를 인증하는 요 네 가지의 인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절차를 기본적으로 이게 절차가 구분이 돼서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있어서 4개가 아니라 5가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맞춰서 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만 진행해 놓고 난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네 가지 절차가 다 있으니까 네 가지를 다 인증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진행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때 꼭 주의하실 점, 애초에 준비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완전히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호하고 비즈니스 네임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십시오. 추후에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셀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계신 건데 회사의 주소가 바뀌든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든 이런 게 바뀌었는데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알 길 없는데 라고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마켓플레이스와 가상계좌 서비스 페이오니아에 반드시 정보를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럼 제출하시면 돼요. 평소에 해두셨으면 이번에는 법이 시행되니까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평소에 이걸 하고 계시면 이후에는 매년 정보 업데이트 할 때 우왕좌왕 안 하셔도 되고 또 인증도 빨리 처리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로 셀러가 진행하셔야 될 사항이 될 수 있는 게 미국 내 물류센터나 배대지를 이용하고 계시면 반품 주소를 물류센터나 배대지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베이나 아마존 모두 다 반품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면 로컬 반품만, 리턴만 되도록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반품 주소지를 원래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내 물류센터나 배대지를 이용하고 계시면 해당 배대지 주소나 아니면 물류센터 주소로 반품지 주소를 업데이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소비자 정보 알림법, 영어로 Informed Consumers Act에 의해서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셀러의 계정을 재인증하는 관련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 준비하셔서 빠르게 인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